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펌프의 압력 세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게 정확히 말하면 압력 세팅만 알면 안 되고, 원래 우리가 이제 자동 정지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문구랑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같이 하려니까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우리가 2006년 12월이었나요? 12월 이후에 그 허가를 받고 건물이 지어진 건물로서 우리가 여기에 또 자기유지 회로가 잘 구성이 돼 있다는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괜히 이렇게 말하니까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기본적인 내용은 같은데 우리가 이게 해당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이 정지점 기준이 달라요. 정지점. 요거 하나만 차이 있는 거니까 일단 기본 개념은 같다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법을 살펴보면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압력 기동을 세팅을 할 수 있어요. 엄밀히 따지면 정확한 그 어떻게 설정하라는 기준은 다 안 나와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크게는 우리가 결국 충압 펌프의 기동 압력 또는 정지 압력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우리가 최고의 살수 장치 어쩌고 하는데 그냥 이런 거 무시하고 우리가 자연압보다 플러스 0.2 메가파스칼 킬로그램 많이 쓰니까 킬로그램을 할까요? 킬로그램 퍼스 센티미터 이상일 인 것과 또 추가로 우리가 이제 그 펌프죠, 주펌프. 원래 가압송수 장치라고 하는데 그냥 펌프라고 하겠습니다. 펌프, 주펌프의 전격 양정과 문구가 제가 받아놨는데 전격 양정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가압 전격 토출 압력이라고 되어 있네요. 토출 압력이 그냥 전격 양정이죠. 양정과 같아야 된다. 이게 뭐가 같아야 되냐면 결국 그 충압 펌프의 토출 압력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충압 펌프의 토출 압력. 이렇게 설명하니까 뭐 잘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좀 헷갈리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걸 다 떠나서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일반적으로 거의 99%는 우리는 펌프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게 우리가 하젠식을 보통 이용을 해서 우리가 실량정과 마찰 손실 그리고 방사압 등을 고려하면 우리가 펌프에 정확히 말하면 주펌프의 전격 양정이 나옵니다. 전격 양정. 그러면 일반적으로 설계는 충압 펌프는 얘랑 똑같이 설계를 해요. 양정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펌프는 기준 개수라던가 수리 계산이라던가 얘는 이제 유량이 변화를 하지만 충압 펌프는 거의 99%에 거의 100%인데 60 LPM이라는 유량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뭐 꼭 60이어야 되는 건 아닌데 이때까지 해오던 관례가 있어서 다 60인 거죠. 60이 아니어도 되지만 안 되는 숫자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얘네의 일단 역할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자면 우리가 이렇게 주펌프가 있고 보조펌프가 있다고 봐보겠습니다. 다른 건 다 빼고 그냥 여기에 스프링쿨러가 있다고 봐볼게요. 또는 옥내 소화전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프링쿨러에서 물이 터지던가 옥내 소화전 호수 관창에서 물을 쏘기 시작하면 이 배관 내의 압력이 떨어질 거예요. 우리는 이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일정 압력 이상으로 유지가 돼 있어야 되고 여기서 물이 나갔을 때 요 지금 펌프 앞에 우리가 이제 설치하는 위치는 다 다르지만 저는 여기다가 따보겠습니다. 뭐 압력 챔버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요즘은 전자식이 많이 쓰이긴 하는데 이 압력 챔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압력 스위치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관 내의 압력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평상시에 8kg이었는데 얘가 갑자기 떨어지면 펌프가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번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 모든 설비는 어쩔 수 없는 게 어디선가 조금씩 누수가 된다는 거죠. 누설이라고 봐도 되고 누수가 봐도 되고 그럼 얘가 예를 들어서 2주일이 지났더니 7kg으로 압력이 떨어졌어요. 그럼 일정한 압력이 됐을 때 우리는 펌프가 기동하게 되는데 주펌프는 예를 들어 스프링쿨러가 30개짜리라면 2400 RPM일 거고 충압은 다 60 RPM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주펌프가 돌아버리게 되면 얘가 이렇게 다시 1kg를 올리는데 필요한 물의 양이 예를 들어서 20리터라고 봐보겠습니다. 20리터도 안 돼요, 사실상. 뭐 구성마다 다르지만 이런 경우에 우리가 2400짜리 펌프가 돌아버리면 이 시스템에도 무리가 가고 이 펌프는 20리터면 나누면 몇인가요? 120인가요? 120분의 1분이니까 얘는 실질적으로 0.5초만 기동을 해야 전격 유량에 나간다고 했을 때 20리터만큼만 압력을 채워준다는 거죠. 이러면 너무 무리가 가니까 우리가 압력이 평상시에 조금씩 센 거에 대해서는 충압 펌프, 압력을 충전시키는 충압 펌프를 기동시켜서 최대한 별 볼 일 없는 화재가 아닌 경우에는 주펌프는 동작시키지 말고 충압 펌프로 이걸 대체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설거지를 할 때도 일반적인 우리가 그 싱크대에 있는 수전에서 설거지를 해야지 이게 물이 예를 들어서 세차장에 있는 걸로 쏴버리면 뭐 그릇에도 안 좋고 다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압 펌프를 설치하게 되는 거고 이 충압 펌프는 이거 살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60rpm인 게 어떤 기준이냐면 우리가 헤드의 한계는 80rpm이 전격 유량입니다. 그리고 옥내 소화전은 130rpm이에요. 결론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얘네가 동작했을 땐 80이 나가든 130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주펌프가 돌아서 얘네의 유량을 충족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얘네가 터졌을 때는 주펌프가 돌 수 있도록 이때의 유량보다 더 작은 유량으로 충압펌프가 선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는 정확히 말하면 80rpm보다만 작은 펌프가 선정되면 되는 거고 옥내 소화전은 130rpm보다만 작은 펌프가 설치되면 되는데 예를 들어 80rpm인데 79rpm 뭐 이렇게 설치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적당한 여유값으로 60rpm으로 주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우리는 결국 이런 구조예요.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는 주펌프가 안 돌고 충압 펌프만 돌아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떠한 일정한 압력이 있다고 봤을 때 위의 그림에서는 얘가 이제 8kg이었습니다. 그러면 7kg가 됐을 때 숫자만 쓸게요. 충압 펌프가 기동을 하는 걸로 우리가 세팅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충압 펌프 기동점, 펌프 기동. 그리고 만약에 이게 헤드가 터졌다면 얘가 60rpm씩 보충을 하지만 80rpm씩 빠져나간다면 결국 압력은 더 떨어질 거고 우리는 일정 이상 떨어지면 뭐 예를 들어서 6kg가 된다면 단위는 그냥 무시하겠습니다. 주펌프가 결국 돌게 될 거예요. 충압펌프도 같이 도는 거죠, 실질적으로. 자, 기동.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화재가 난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누수로 뭐 예를 들어 20일에 걸쳐서 7kg가 된 거라면 충압펌프는 기동을 해서 일정 이상 기동을 하다 보면 얘는 정지를 시켜줘야 될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뭐 8kg로 잡아도 상관없죠. 8kg에서 충압펌프는 정지한다. 펌프 정지. 그리고 이제 주펌프의 기동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자기유지 회로라고 해서 제가 나중에 올려드릴 거지만 한번 기동하면 압력 스위치가 어떤 동작을 하든 기동을 유지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설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얘는 그냥 자기유지 회로가 되어 있다고 하면 주펌프의 기동을 했으면 얘도 정지 압력을 설정을 해줘야 돼요. 주펌프의 정지 압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압력 스위치의 세팅 값에 따라서도 변화하긴 하는데 결국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품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동점보다 3kg 정도까지 높게 설정이 가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자동 정지를 하지 않기 위해서 얘를 펌프의 최저 압력보다 높은 압력으로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렇게 설정을 하면 또 원래 문제가 있어요. 이번에 다 하면 많아지니까 우리가 일단 여기서 지금 먼저 배운 건 처음에 평상시에서 압력이 떨어지면 충압 펌프가 돌아서 그 압력을 채워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일정 이상 채우면 다시 정지를 하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스프링클러가 동작을 했다던가 화재가 발생을 해서 옥내 소화전을 사용했다면
충압 펌프는 돌고 있겠지만 그래도 압력이 더 떨어지면 주 펌프를 기동시켜서 우리가 자동 정지가 되지 않도록 계속 동작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 펌프 정지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거고 우리가 수동으로 정지하도록 2006년에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이 자동 정지, 수동 정지는 제가 다른 편에서 좀 자세히 해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만 말하면 쉬워 보이지만 어려우니까 한번 봐보자는 거죠. 우리가 일단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게 아니고 그냥 펌프를 주 펌프 정격 양정을 100m라고 봐보겠습니다. 건물의 높이가 어쩌고 이거 의미가 없고 그냥 펌프 양정으로 볼게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이것도 이제 관리사분들마다 설정하는 방법이 다 다른데 정확히 말하면 뭐가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주펌프가 100m면 충압 펌프도 100m가 될 것입니다. 충압 펌프도 똑같을 거고,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정격 양정에서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제가 이제 관리사분들 통화하면서 좀 많이 했던 방법으로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정격 양정이 100m예요. 이 100m라는 건 우리가 자연압보다는 훨씬 높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연압이라는 건 우리가 외부에서 아무 압력을 추가로 주지 않았을 때 그 시스템 내에 물만 그냥 가득 차 있다면 그때 펌프에 걸리는 압력입니다. 펌프가 있고 쫙 배관이 있을 때 여기 물 채워놓은 거예요. 그냥 그때 여기 압력계에 얼마 나오냐는 거죠. 여기는 압력을 가한 물이 아니고 그냥 물만 쌓아놓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는 여기 헤드가 있으면 물이 이걸 통과해서 여기까지 올라가고 일로 내보내야 되는 방수압까지 있기 때문에 펌프의 그 정격 양정이 자연압보다 훨씬 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100m라고 하면 이 펌프 양정이 100m에서 우리는 충압 펌프 정지점을 잡으시면 됩니다. 펌프 정지점. 이해되셨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 레인지 디프라고 있는데 100m라고 하면 10kg죠. 10kg고 1메가파스칼입니다. 이 1kg 갭으로 잡아주는 게 좋아요. 즉 9kg 포스로 여기에 이제 충압 펌프 기동을 잡아줍니다. 펌프 기동.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더 내려서 8kg에서 주 펌프가 기동을 해주게 세팅을 해주면 되는 거죠. 각각 우리가 이 디프를 1kg씩 준 겁니다. 기동. 그 다음에 주 펌프 정지를 잡아줘야 되는데 주 펌프 정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압력 스위치의 디프 값이 뭐 고층 건물이면 그 20kg 이상짜리면 다르지만 3kg로 많이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11kg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 펌프가 기동했을 때 이 주 펌프의 정지점에 도달을 하게 되면 펌프가 정지하는데 정지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는 말씀이시고 우리가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기적으로 실질적으로 일로 도달해도 정지되지 않도록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압력 스위치 설명을 너무 안 드린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볼트 있고 왼쪽이 디프였던 것 같은데 이쪽이 레인지. 자, 먼저 한번 봐볼게요. 여기 숫자가 이렇게 뭐 써 있습니다. 밑으로 갈수록 컸던 것 같네요. 저도 제가 막 많이 만질 일이 없어가지고 2, 3. 자, 레인지가 뭐냐면 펌프의 정지점입니다. 이걸 먼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주 펌프용도 요 압력 스위치가 있을 거고 충압 펌프용도 또 하나 더 있을 겁니다. 이게 펌프에마다 한 대예요. 전자식 압력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다르지만 제일 많이 쓰는 건 아직도 그 설치되는 게 기계식이니까 기계식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얘는 충압 펌프. 자, 우리 요걸 이제 세팅을 하는 거죠. 충압 펌프의 정지가 10kg이었어요. 그럼 얘를 여기 10에다 맞춥니다. 요거 볼트 이렇게 돌리면 뭐 방향은 반대일 수도 있는데 10kg까지 딱 닿으면 이 10kg가 됐을 때 펌프는 정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압 펌프의 기동점을 잡아줘야 되는데 얘는 정지점에서
정확히 말하면 이 레인지 값에서 이 디프 값을 뺀 게 기동점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기동점을 9kg로 해야 됐고 레인지가 10kg로 잡았으니까 얘는 실제로 1kg 차이니까 여기 1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이 충압 펌프의 정지점은 10kg이고 우리가 기동점은 9kg이구나, 1kg의 갭을 갖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주펌프를 잡아줘야 되니까 주펌프의 정지점은 여기 10밖에 없네요. 그럼 더 큰 애로 이렇게 썼어야 되겠죠. 근데 그냥 뭐 여기 11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있는 제품 쓰면 되니까. 그러면 얘는 정지점을 11kg로 잡아주고 주펌프가 8kg니까 여기 3을 두게 되면 얘의 정지점은 11이 되고 그만큼 기동점은 3kg을 뺀 8kg 포스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세팅을 해주시면 되는데 추가로 설명드려야 될 게 있을까요? 이제 뭐 예비 펌프 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펌프가 안 돌 때 예비 펌프가 돌도록 인터록을 잡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하나씩 더 밑으로 놔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예비 펌프는 얘를 7kg으로 하시면 되고 정지점이 이제 위로 안 올라간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정지점을 이제 주펌프랑 사실 예비 펌프랑 어떻게 시스템을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잡아줘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똑같이 잡아주면 사실 인터로 걸릴 때 서로 이제 충돌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비 펌프를 더 낮게 잡아주시고 우리가 예비 펌프의 정지점은 이 레인지 디프 값이 더 큰 아이로 적용을 해주시던가 아니면 자기유지 접점을 사용해서 이 중간 어딘가에 들어가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너무 자기유지 나중에 한다 그래서 제가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으로 올려드려야 이 영상이랑 이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단 압력 세팅은 간단하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설정하기에 따라서 또 다른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kg짜리 주펌프의 양정이 전격 양정이 10kg다, 그러니까 100m다라고 하면 거꾸로 이것을 주펌프의 기동점으로 잡으시는 분이 있고 또 그다음에 그 위에 1kg 갭을 둬서 충압 펌프 기동, 또 1kg 갭을 둬서 충압 펌프 정지, 또 그 위로 주펌프 정지,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건 여기를 충압 펌프 정지로 두고 밑으로 갈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길 기준으로 주펌프를 기동점으로 가서 위로 세팅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원래 엄밀히 더 따지자면 고려해야 될 점들이 몇 가지 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구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만 법을 더 해보자면 자연압보다 2kg 더 높아야 된다고 하는 건 우리가 결국 펌프가 있고 어딘가 이렇게 방수구나 살수장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리는 압력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높이가 50m라고 하면 여기에 걸리는 압력은 5kg 정도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물이 빠졌을 때 지금 예를 들어 정말 그림 그대로 여기서 물이 빠지면 여기 압력이 안 떨어지죠. 어차피 물은 요 압력은 요 높이에만 비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요 5kg이 그대로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어떤 배관 내에서 물이 나갔을 때 전체 배관 내에서의 그 압력 변동을 느끼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얘를 어느 정도 가압을 해주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물을 충전만 해놓은 게 아니고 물을 살짝 압력을 걸어놔야 어디선가 물이 빠지면 그 압력이 쭉 해소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측정할 수 있도록 최소 2kg 포스 또는 0.2메가파스칼만큼의 자연압보다 높은 압력을 적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관 내에 물이 가득 차 있어야 어디서 뚜껑을 열면 물이 찍 나갈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뜻이니까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